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과 그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몸을 13cm로 줄여 소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다운사이징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Ready, Doctor? Yes, I'm ready. Wow. I got matching diamond earrings. How much, Laura? $83. Honey, why don't you just go ahead and pick? I just want you to be happy. It's a good husband. I'll see you on the other side. Love you. Something very big is happening. Something top secret. Why did I downsize? So that I could be here, right now. I finally have a chance to do something that matters. Something happens. Oh my God. And you realize we're not. 네, 오늘도 양효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작품 소개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저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보면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아, 이거 과학 스포일러 시간에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저도 네. 그래서 더욱더 이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인간의 몸을 줄이는 그런 기술이 개발됐다는 설정부터가 저는 참 네. 신선한 것 같아요. 네, 영화 역시 그런 신선한 설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노르웨이의 한 과학자가 자신의 독특한 과학 실험에 성공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사람의 몸을 무게로 따지면 2744분의 1로 부피는 0.0364%로 줄일 수 있는 다운사이징 기술 개발에 성공한 건데요. 네. 이렇게 하면은 키가 178cm의 성인이 12.7cm로 굉장히 작은 소인이 됩니다. 네. 이 소인이 된 인간은 작은 공간에서 조금만 먹어도 살 수 있고 뭐 그만큼 쓰레기 배출도 되게 적겠죠. 네. 게다가 몸이 작아졌으니 돈도 적게 들기 때문에 1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소인으로는 한 120억 원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누릴 수 없는 초호화 생활을 소인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다운사이징은 처음에 인구 과잉 문제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방법 중 하나로 개발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운사이징 기술은 또 인간들이 만들어낸 폐해를 만들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만약에 영화 속 주인공처럼 몸이 작아지는 대신에 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두 앵커는 그래요? 혹시 어떻게 선택을 하실 것 같은가요? 만약에 어떠세요?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한 번쯤은 작아져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요. 네. 작은 사람이 보는 세상이. 근데 다시 커질 수 없다 그러면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냥 이대로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와 가족을 두고 혼자 호화롭게 생활을 해봤자 내가 그게 무슨 재미일까 싶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럼 네. 사이언스 투데이 진행을 제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상태는 괜찮아요. 안 됩니다. 제 자리를 네,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 영화 역시 초반에는 이 다운사이징 기술이 뭐 어떤 건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 부부가 다운사이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심을 하게 되는지 또 다운사이징을 하는 그 독특한 시술 과정 등을 좀 재미있게 그려냅니다. 네. 하지만 중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파라다이스 일줄만 알았던 소인 세계에서도 인종차별, 계급, 뭐 난민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게 되면서 관객들에게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다운사이징이라는 재기발랄한 어떤 이 아이디어에 너무 많은 사회적 문제, 사회적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버겁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영화 예고를 보고 약간 좀 코믹스러운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약간 진지한 주제도 담았네요. 네. 자, 그런데 이 영화의 핵심 설정이죠. 다운사이징, 인간이 작아지는 것. 예전에 뭐 영화나 만화 이런 소재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실제로는 당연히 불가능한 겁니다. 이 영화에서 뭐 세포 하나하나를 다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그대로 네. 조그맣게 줄어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뭐 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치더라도
영화에서처럼 한 번의 주사로 모든 세포, 뭐 뼈, 피부, 머리카락 등이 네. 다 한 번에 줄어드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네. 네, 그래서 영화에서도 그 다운사이징 시술 전에 이 치아를 뽑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네. 이 세포가 아닌 치아는 크기를 한 번에 줄일 수 없다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비과학적인 설정들 사이사이 안에 있는 그나마 나름 과학적인 설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런데 저희가 과학 뉴스를 진행하면서 예전에 미니 간 소식을 전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다운사이징의 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지도 않을까요? 네, 저도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 카페비 시간에 바로 네. 전날이죠. 네. 카페비 시간에 지난해 미니 장기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거를 잠시 좀 복습을 좀 해보면요. 이 미니 뇌나 미니 간처럼 인공 미니 장기를 오가노이드라고 부르는데요. 네.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최소의 기능을 가진 미니 유사 장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를 줄여서 인간과 똑같은 장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포의 수를 줄여서 크기는 작지만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가진 인공장기를 이 오가노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미국 연구진이 실험한 예를 좀 들어보면요. 성인의 피부세포를 역분화시켜서 8주 만에 미니뇌를 만들었는데 실제 사람의 뇌세포는 한 1,000억 개 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미니 뇌는 세포 수가 한 뭐 10,000개에서 20,000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스스로 뇌신호를 전달하는 등의 뇌 기능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가 주는 건 아니고 세포의 수를 줄이는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죠. 그럼 세포의 수를 줄일 수는 있어도 세포의 크기를 하나하나 줄이는 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 대부분의 세포는 크기가 다 정해져 있고 유일하게 네. 지방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 안에 지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지질을 이제 뭐 빼냄으로써 세포의 크기를 조금은 줄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이제 세포의 크기가 정해져 있고요. 이 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것보다는 세포의 수를 늘리거나 뭐 줄이는 거 이런 걸로 생명체 전체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더 유리하거든요. 네, 그럼 왜 세포 크기는 변화가 없는 거죠? 네, 인간을 포함한 동물 세포의 그 세포 크기를 살펴보면요. 뭐 한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작은 크기인데 이 작은 크기 자체가 이미 세포 활동에 최적화된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포는 세포막을 통해서 산소와 양분을 받고 이 노폐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 크기의 부피보다는 표면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포의 크기를 만약에 키우게 되면 부피는 3의 세제곱, 뭐 세제곱승, 그러니까 3배씩 커지는 것에 비해서 표면적은 2배씩 커지기 때문에 세포의 크기를 크게 키우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는 세포의 수를 늘리는 게 효율적인 거고요. 지금의 세포 크기가 아주 최소한의 단위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뭐 세포의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보다는 세포의 다른 방법들을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인간을 작게 만드는 거는 어떤 영화적인 상상에 불과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영화가 이 기술을 개발한 게 인구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잖아요. 네. 뭐 킹스맨에서도 서로 죽이는 전파를 네. 개발하기도 했고요. 네. 정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인간일까요? 네, 좀 뭐 현재 우선 지구에 인간이 너무 많이 살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지구에서 사는 인류를 좀 대충 추산을 해보면요. 약 한 75억 5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한 10억 명에 불과했던 인류가 20억 명까지 늘어나는 데는 한 100년 정도밖에 안 걸렸고요. 1970년대에 다시 2배가 늘어난 40억 명을 돌파했고 2011년에 7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현재 유엔에서는 2025년에 80억 명, 2050년에는 96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몇몇 나라들은 저출산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구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뭐 최근에 많은 이 과학자들은 이미 지구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지구의 모든 자원을 빠르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세계 자연기금에서 매년 선포하는 생태 환경 초과일수를 보면은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이 지구가 1년 동안 제공하는 식량이나 에너지, 폐기물, 자정 능력 등을 더해서 지구의 한계점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과거에는 지구 자원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가 1970년도에 1년치를 다 사용했고요. 뭐 이제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2017년에는 8월 2일까지 앞당겼어요. 그러니까 8월 2일이 되면
지구의 1년치 에너지를 다 우리가 벌써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갈수록 빨리 쓴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러다가 그러면 인간이 에너지를 다 쓰게 되면 멸종하게 되는 걸까요? 네, 뭐 공룡처럼 멸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 최근 인간 활동 때문에 6번째 대멸종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제 연구팀이 조사해 보니 척추동물 한 27,000여 종에서 멸종 위기 종이 아닌 동물까지 모두 다 개체수가 한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네. 이런 감소의 원인은 이 포유류의 서식지가 한 30% 정도 잃고 있고 뭐 그 서식지의 한 80% 잃은 정도 절반 가까이나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이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6번째 대멸종을 인류에 의한 생물학적인 절멸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는 과학자들도 있고요. 과거 5번의 대멸종에서 생물이 멸종하는 데는 한 100만 년 정도 걸렸는데 네. 이번에 인간에 의한 6번째 대멸종은 그 속도가 100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대멸종 자체를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진행 속도를 조금은 늦추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 파괴를 줄이는 일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목소리하고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 영화 다운사이징의 과학 팩트 점수 오랜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다운사이징, 작은 몸만큼이나 남는 것도 작다. 과학 팩트 별점 2개 반입니다. 네, 영화처럼 사람의 몸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환경 파괴 그리고 인구 과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